저는 소개받은 대로 경기도 오산에서 양생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병원 이름이 양생이거든요. 이 양생의 의미를 잘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목은 뭘로 들었냐면 몸속 대청소의 중요성, 이걸 갖다가 제가 오늘 주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몸속 대청소를 하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걸 위해서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위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현대의학은 거의 대부분이 위생 개념으로 위주로 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위생은 막을 위자니까 내 몸 바깥에서 나를 해치는 그런 비정상적인 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걸 위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잘 아실 텐데, 양생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콘크리트 양생 정도는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양생이라는 기를 양자를 써가지고, 자, 내 몸을 해치는 독소나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몸 바깥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안에서도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 안에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고, 내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 노폐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속을 갖다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몸속 환경이 나빠져서 독소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양생. 좀 더 쉬운 말로 뭐라 그런다? 몸속 대청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위생과 양생을 두루두루 포함하는 걸 두루두루 섭자를 써서 섭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병은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결과만 치료하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몸속이나 몸 바깥에 있는 환경이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무슨 치료를 해야 돼요? 결과 치료를 해야 돼요? 원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죠. 원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개념으로 이 건강 관리를 할 때 개념이 뭐냐면 급성질환하고 만성질환의 차이를 알으셔야 돼요. 몸 안에서 염증이 빨리 진행되는 걸 급성질환이라고 그러고, 천천히 진행되는 거는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시겠죠? 그럼 급성질환에 속하는 건 뭐예요? 어디가 다쳐가지고 출혈이 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강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몸이 빠르게 염증이 진행되는 건, 그런 건 급성질환이죠. 이런 급성질환을 갖다가 치료하는 수단은 뭐예요? 현대의학이 강조하고 있는 약과 수술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성질환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죠? 고혈압, 당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절염 이런 것들, 이런 만성질환은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식생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으로 고치는 병인가요? 아닌가요? 약으로 고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고쳐요?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몸속 대청소. 여러분 몸속 대청소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 몸을 양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노폐물을 빼내고 거기에 새로운 영양으로 새살이 붙게 하면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급성질환을 치료하는 전략을 그대로 만성질환에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대의학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맨날 할 게 없으니까 약만 주죠. 그 약 먹는다고 고혈압, 당뇨가 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들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예? 내가 맨날 약만 먹는데 왜 병이 안 낫지? 뭘 빼뜨려서 그렇습니까? 몸속 대청소. 알아들으셨죠? 반응이 없으면 내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질환을 치료할 때는 현대 의료보험제도가 맞아요. 그렇지만 만성질환을 갖다가 치료할 때는 이 의료보험제도로 하면 도덕적 해이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 관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은 이걸 이원화 시켜가지고 만성질환은 의료보험이 아니라 상조회사 같이 의료 부조 제도로 자기가 돈 낸 것만큼 치료받게 하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조수 다음 해주세요. 자, 이게 작년도 2023년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망 원인 통계인데요. 사망 원인을 보면 물론 폐렴이나 폐혈증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급성질환으로 사망하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죽는다? 만성 질환으로 죽는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만성 질환은 제가 아까 뭘로 치료한다? 몸속 대청소로 치료하는 게 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다음. 그래서 만성 질환은 그럼 왜 생기느냐? 여기 잘 안 보이셔서 그런데 일상의 스트레스가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세무조사나 검찰조사 한번 받아보세요. 완전히 몸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 그거부터 식생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세, 평소의 자세, 그리고 나이 들면서 오는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게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몸속에 독소의 양이 축적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만성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어려운 말을 갖다 해봐야 잘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두가 똑같다라고 보면, 똑같다고 보고 치료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급성질환을 치료할 때는 그래요. 심지어 사람하고 동물병원하고 똑같아요, 치료하는 게. 그죠? 급성질환은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만성질환을 갖다가 치료할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보고 치료를 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어느 사람한테는 맞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맞고 그런 차이가 나타나요.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만성질환은 우리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먹는 식성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질환을 갖다가 잘 치료하는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이건 뭐 좀 더 자세하게 유전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만성질환을 갖다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항상 평형을 유지하게, 그 사람의 평형을 유지하게 치료하는 의사가 이게 잘하는 겁니다. 무슨 말? 또 본인도, 여러분도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다익선, 많으면 무조건 좋다? 이게 만성질환에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어느 한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삼이 좋다, 인삼이 좋다, 사과가 좋다, 뭐가 좋다, 몸에 좋다고 그걸 계속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균형점을 이룰 때까지는 좋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저울추가 기울어서 오히려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형, 여기까지만 치료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 사과가 좋다 그러면 사과 먹어서 몸이 괜찮아졌으면 거기서 그만하셔야 돼요. 계속 좋다고 많이 먹는 거, 이게 바로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게 이제 염증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염증의 기전이 그럼 뭐냐 하면 바로 면역 반응이에요. 면역 반응이라는 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비정상적인 물질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그게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면역 반응을, 그래서 염증 반응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면역 반응이 염증 반응과 같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면역 반응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일상 매일매일 먹는 음식, 뭐 그런 마시는 음료, 또 생활 스타일 이런 걸로서 몸속에서 쓰레기가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업 활동을 하셨으니까 기계도 매일매일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몸도 매일매일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면역작용에는 해독작용, 정기적인 배설작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면역력을 자꾸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증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웬만한 너무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돼요? 전쟁터가 돼가지고 맨날 쑤시고 아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적당히 눈 감아주고 이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면역 관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광자나 다른 데 매스컴에서 면역 반응을 무조건 높이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면역 관용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음.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면역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몸이 늘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자가 면역질환, 염증성 질환들이 많아져요. 반대로 면역 관용이 또 너무 넘치면 그냥 웬만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이렇게 면역 관용이 넘치면 다음 순간 몸에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암이라든가 각종 감염 질환에 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누구나 다 독소를 저장하는 저장통이 있어요. 그 저장통이 비어 있으면 건강한 거, 웰리스. 그 다음에 그 독소의 저장통이 넘치면 그게 말하면 그게 일리스, 질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여러분 현대의학 저 병원에 가시면 뭐예요? 맨날 병명을 붙이잖아요. 무슨 염. 예? 이런 병명에 구애받지 말고 아주 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웰리스하고 건강과 그다음에 질병의 차이는 뭐예요?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많냐 적으냐 그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자신이 내 건강이 지금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 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병명이 뭐 간염이 됐건 갑상선염이 됐건 뭐 관절염이 됐건 생각하지 말고 내 몸속에 독소가 지금 너무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독소를 몸속 대청소로 뽑아만 내면 되죠. 약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음. 자, 바로 이게 그 버킷 시어리, 저장통 이론입니다. 몸속에 독소가,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공업학교니까 그 여러 가지 중금속, 석유화학 물질, 뭐 여러 가지 뭐 다 만지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쌓여가지고, 거기에 또한 매일매일 먹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찌꺼기로 남잖아요.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몸의 독소 저장통에 그 양이 넘치면 여러분 그게 바로 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몸속 대청소.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 자, 이게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음, 이 독소 저장통의 저장통이 꽉 차기 시작하면 병이 된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내 몸에 독소 저장통이 많이 쌓였어요. 그럼 우리 몸에 독소를 저장하는 데가 어딜까요? 중요한 뇌나 골수나 이런 데부터 저장할까요? 아니죠. 제일 쉬운 데가 피부 이런 데, 지방, 복부.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뾰루지가 나고 막 가렵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쉽죠? 아주 쉬워요. 그래서 보면 피곤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뭐 예를 들어 생각 집중력이 떨어진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게 다 뭐냐면 몸에 독소가 넘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고 있어요. 산업공학과에서도 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자율신경이 불균형 상태로 빠지게 되니까 자꾸 어지럽기도 하고 뭐 예? 귀에서 이명도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다 뭐냐면 근본 원인은 몸 안에 독소가 너무 넘쳐서다. 다음. 그래서 남들이 저보고 전공이 뭐냐 그러면 나는 몸속 대청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몸속 대청소하는 사람. 이해하셨죠? 그 다음. 자, 이게 보시면은 그럼 몸속 대청소의 정의가 뭐냐? 여러분이 몸속 대청소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요대로 하시면 돼요. 첫째로 일정 기간 제한된 식사를 하셔야 돼요. 식사를 막 먹어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단식이에요, 단식. 그래서 정치인 놈들이 맨날 단식한다고 그러는 게 그게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 명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단식을 했는데 단식은 일주일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2, 3일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제한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쁘고 내가 일상생활 다 하면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휴식 기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명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휴식 기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저게 이제 관장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설 기능을 극대화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배설 기관을 갖다가 기능을 최대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독소가 쭉 빠지면서 여러분 몸에서 어떻게 돼요? 예, 에너지가 넘치고 향기가 나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목소리가 까랑까랑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몸속 대청소의 목적이에요. 다음.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데거든요. 제일 많은 게 세포의 독소들이 모여서 조직과 장기 그 다음에 각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빠져나가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몸에서 독소를 뺄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그렇죠. 항문, 대변과 소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급성질환을 치료할 때는 약하고 수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술은 청소예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지금까지 뭘 들었어? 수술도 청소예요. 수술이 어느 몸 한 구석에 독소가 쌓여 있을 때 그걸 째고 들어가서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담낭 절제하신 분 있어요? 있어요? 담낭에 염증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담낭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소에 몸속 대청소를 열심히 하면 담낭 드러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담낭 드러내신 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평소에 왜 몸속 관리를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몸속 대청소를 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노쇠 한 세포들, 기능이 떨어진 세포들 이런 것들을 다 솎아낼 수 있어요. 이른바 뭐예요? 구조조정인 거예요. 구조조정.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거를 해야죠. 사회적으로는 다르지만 적어도 내 몸속에서는 내 기능을 못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솎아내줘야지만 몸이 에너지가 다시 넘치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 그런데 현대의학은 아쉽게도 자꾸 약만 줘요. 약이 몸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독소가 되는 거예요. 각종 부작용을 일으켜요. 제가 주말에도 또 지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혈변을 눕니다. 제가 딱 그랬죠. 혈변을 눕다는 것은 위장의 벽이 출혈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약 몇 가지 드세요. 한 움큼씩 먹습니다.
약을 계속 먹으면 그게 병이 낫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위장이나 이런 데가 다 헐어가지고 결국은 혈변을 보면서 다 이렇게, 예. 그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난 몰라요, 그다음. 알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몸이 순환의 원동력이 뭡니까? 기계과 나오신 분들. 순환의 원동력이 뭐예요? 펌프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양압 펌프만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서 순환이 되는 게 심장이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순환한다고 지금 알고 있죠. 현대의학은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우리 몸의 순환의 원동력은 양압 펌프가 아니라 음압 펌프입니다. 그게 바로 흡입력이에요. 식물이나 이런 작은 동물들을 보면 음압으로 피를 당기는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음압 펌프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이제 의학 용어로 하면 모세혈관의 흡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 질환 있죠? 심장이 억 해가지고 쓰러지는 거, 이게 심장이 안 뛰는 건데 그러면 심장이 왜 안 뛸까요? 그 심장 속에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걔가 피를 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지가 다 차가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은 가운데만 돌다가 가게 되니까 몸은 점점 기울기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관리를 하려면 모세혈관의 흡입력을 갖다가 높여야 돼요. 모세혈관의 흡입력을 어떻게 높일까요? 회장님? 청소. 몸속 대청소. 그걸 하시면 모세혈관의 흡입력이 증가됩니다. 아시겠죠? 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그래서 양생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몸속 대청소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그래서 이 각 보건복지부나 또는 여러 매스컴에서 건강관리의 요법으로 늘 하는 말이 저거예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거기까지가 늘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잘못된 걸 뭘로 찾았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정기적인 몸속 대청소를 해야만 됩니다. 건강검진 맨날 해서 뭐 할 거예요? 불안해서? 이거 나 큰 병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뭐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빨리 일찍 약 먹고 수술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정기적인 몸속 대청소를 하면 불안해 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아까 말한 독소 저장통을 갖다가 늘 비우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안빈 낙도하는 삶,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회피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하고 골프도 하고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늘 안전하게 하셔야지. 그게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음. 요거는 지금 독감철이죠? 독감을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저 나쁜 놈 저거 아유 저 나를 귀찮게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 독감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독감의 원래 기능은 그게 아닙니다. 독감은 뭐예요? 그렇죠. 생명체 내에 있는 그 오래된 노폐물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독감의 원래 기능이. 그러니까 몸속 대청소를 위한 자연의 방법이 독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독감 계절 이전에 여러분이 미리 몸속 대청소를 해서 내 몸의 독소 저장량을 거의 줄여놨으면 독감철이 왔는데도 독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독감을 아주 심하게 알아가지고 막 기력이 떨어지고 막 기침 가래 나오고 탈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몸속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박수 치려면 빨리 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 맞춤형 그런 치료를 갖다가 여러분 잘 하시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몸과 늘 내 몸과 대화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구도자의 길을 가고 난 진짜 내가 암만 대화했는데도 이 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전문가한테 오시면 제가 컨설팅을 갖다가 해드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라고 그래요? 83.5세랍니다. 남녀 합쳐서. 그러면 보면 건강하게 사는 건 그 중에서도 66세예요. 나머지 17년에서 봤던 18년 요 동안은 늘 어떻게 해요? 의료가 발달을 해가지고 병원에 의존하면서 사는 그런 기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용을 보면 여러분 열심히 모아놓은 돈 나중에 언제 다 써요? 예, 맨 마지막 17년, 18년 요때 병원비로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주변에서 요걸 또 쓰기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이 기간 때도 끝까지 안 써요. 그래서 간병인도 안 쓰고 뭐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다 안타깝게 일찍 저거 하시는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현행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코스인데 다음 슬라이드. 원래 자연적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건강하게 살다가 맨 마지막 하루 이틀 골골 앓다가 꼭 하고 죽는 게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쪽 코스를 가고 싶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건강하게 열심히 사시다가 하루나 이틀 맨 마지막에 얘들아 나 잔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딱 꼴깍 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가족한테도 폐 안 끼쳐 좋고 병원비도 안 들어가서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하실랬는데 몸속 대청소를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나이가 9988까지 계속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몸속 대청소라는 점 꼭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여러분 잘못된 의학 상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 힘드니까 그거 만약 궁금하시다면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오시거나 그러면 제가 저 뒤쪽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개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뭐예요? 콜레스테롤을 왜 떨어뜨려야 돼요? 현대의학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막힐까봐, 죽을까봐, 혈액순환을 막을까봐 떨어뜨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제약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많이 나오는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려가지고 여러분을 쇠뇌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군다나 콜레스테롤을 수치만 떨어뜨리면 이게 뭐예요? 원인 치료예요? 결과 치료예요? 결과 치료죠. 수치만 떨어뜨리면 뭐예요? 혈당만 떨어뜨리고 혈압만 떨어뜨리면 뭐하냐고. 혈압으로 올라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세무조사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혈압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콩팥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원인을 잡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치만 치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갖다가 잘 이해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고지혈증 약이 뭐냐면 스타틴이라는 건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 근력하고 인지력을 떨어뜨려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죠. 왜? 제약회사가 입을 막았으니까. 요즘 어떤 놈들이 다 이렇게 막 조사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입틀막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노인들이 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바로 근력하고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력하고 근력은 뭐보다 중요하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약과 수술은 무지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증상만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치료법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